네, 여주문화자원 그림책 체험 프로그램 이제 저희가 원화전시 마지막 프로그램입니다. 너무 모시고 싶었던 작가님이시고요. 그리고 정말 좋아하는 그림책 2권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쑥갓꽃을 그렸어 너희는 서로 꼭 만났으면 좋겠다를 작업하신 유현미 작가님 모셨습니다. 유현미 작가님은 제가 유현미 작가님을 소개하기 전에 사실은 유춘하 작가님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016년 10월에 너무 깜짝 놀라면서 집어들었던 그림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쑥갓꽃을 그렸어라는 그림책인데요. 구순의 할아버지가 그림을 그려서 그림책을 내셨다는 얘기를 보고 이게 가능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평생 농사만 짓던 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 아닐까? 그러면서 제가 그 그림책을 다 읽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나도 이렇게 멋지게 나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이를 먹는 것은 각자의 속도로 어느 분은 빠르게 먹고 어느 분은 천천히 먹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춘하 씨처럼 되게 천천히 나이 먹으면서 해맑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게 됐어요. 그리고 춘하 씨 한번 만나봤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왜 찾아갈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찐팬이었는데 작년, 재작년 겨울에 북촌에서 원화전시를 하는 유현미 작가님을 직접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연이 되어서 선생님 우리 여주에도 꼭 모시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가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자, 유현미 작가님 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빈집 갤러리가 참 예쁘죠? 너무 아늑하고 좋아요. 네, 우리 작가님이 욕심이 많으셔서요. 워낙 하나도 빼뜨리면 안 된다고 다 걸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꼼꼼하게 막 걸다 보니까 그런대로 이게 뭐랄까 이게 답답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너무 따뜻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그냥 집에 온 듯한 느낌? 네,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이렇게 걸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이게 너희는 꼭 서로 만났으면 좋겠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또 가족들 얼굴을 그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그런 아늑하고 집 같은 느낌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그 할아버지가 구순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자기 식구들 대체로는 이제 자기 자식들이랑 손주들 생각하면서 그린 그런 그 마음이나 그런 게 전시장 안에 같이 흐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금 전시 몇 번째이긴 한데 여기서 또 새롭고 오래 여기에 있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선생님 이거 한번 차시고 말씀하시면 더 소리가 잘 들릴 것 어디다 같아요. 할까요, 선생님? 네, 제가 차드릴까요? 네. 아까 우리 테스트하느라고 제가 그래서 그런지 보셨던 분이 또 오시는 경우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한 번 봤는데 난 따뜻해서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또 왔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되게 좋았던 거는 어느 분이 방명록에 그런 말을 써주셨어요. 이 할아버지처럼 나도 지금 뭔가 그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빙고. 빙고. 그래서 그러면은 춘하 씨가 이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뻐하시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90이 훨씬 넘은 어르신한테 이렇게 춘하 씨 하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거 제일 좋아하실 거예요. 아마. 괜찮아요? 친구처럼 생각하실 거예요. 네. 아버지라고 하면 저도 좀 이상해요. 춘하 씨는 그런 경계가 별로 없으셔요. 진짜요? 네. 그래서 자꾸 저도 모르게 춘하 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네, 마음 편히 춘하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그 원화전시 제목은 마음에 드시나요? 제목이 뭐였었죠? 네, 90살 춘하 씨와 그림놀이. 너무 쪽집게처럼 잘 집어내셨는데요. 네, 저는 그 글 내용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아마 선생님이 쓰신 것 같아요. 춘하 씨는 그림을 그리고
춘하 씨 옆에서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고 내가 또 그림을 그린다는 네네네. 네, 그 표현이 아 이거 너무 좋다. 이게 네. 뭐랄까 간질간질한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하나 아주 궁금했던 게 아니 평생 농사만 지으시던 구순 할아버지가 정말로 그림을 그렇게 편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실 수 있었을까? 혹시 몰래 학원을 다니시진 않았을까? 하다못해 문화센터라도 가서 뭔가 배우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세요? 그 얘기 좀 살짝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그 다른 에세이나 아니면 얘기 나눌 때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춘하 씨하고 저 사이에 신뢰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뭐 뭘 해도 괜찮은 그런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아버지 심심하니까 그림 그리실래요? 이렇게 했을 때 아무런 그 경계심 없이 그러든가 뭐 이렇게 하고 시작하실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별로 사교적인 분은 아니세요. 그 춘하 씨가 그렇지만 세상에 대한 호기심은 많아요. 그러니까 호기심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 관음증이나 이런 거하고는 다르게 세상을 궁금해하는 따뜻한 관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나도 이 세상의 일부분이다 그런 걸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라고 그럴까? 그래서 안 해본 것이라든가 안 가본 곳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아마 그래서 신문을 그렇게 열심히 읽으셨을 거예요. 세상에 대한 그 관심 이것 때문에 그래서 신문을 계속 읽고 그러니까 낮 동안에는 계속 농사일을 하고 밤에는 이제 잠드시기 전에는 뭔가를 계속 읽으시는 거 그런 것이 아마 그런 관심 아니었을까. 그리고 일기를 계속 쓰시니까 글씨를 잘 쓰게 되시는 거예요. 잘 쓰고 손님도 있고 그러니까 그림 그리자고 했을 때 그냥 일기 쓰시는 것처럼 안 해본 거지만 네가 하자는 대로 하면 한번 해보자. 그렇게 그냥 흔쾌히 정말 아이들이 노는 것처럼 네.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림놀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은 게요. 정말 별로 부담 없이 그리셨다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궁금했던 게 그 농사 일지를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또 떠오르거든요. 네네네. 농사 일지를 쓸 때는 그림은 안 그리잖아요. 뭔 그림을 그려요. 근데 이렇게 글을 쓰면서 세심하게 관찰하셨던 모습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용 중에 네. 호기심이 많고 관심이 많고 네. 그런 따뜻한 마음이 아마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처음에는 정물화처럼 그리셨던 것 같아요. 정물아? 네. 어떤 거를 선생님 두고 얘기를 하신 건가? 자두 보면서 네. 정물화라고 딱히 뭐라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 네네네. 그 지금 첫 그림 같은 경우는 저기 보면 크레파스로 그 색칠한 놀이 저 그림인데 네. 아버지가 내가 그림 놀이를 하자고는 했지만 그 재미나게 하시는 것 같으면 계속하고 아니면은 당장 그만두려고 했어요. 왜냐면 그 가까운 그 식구들끼리 얼마나 잘 싸워요. 뭐가 안 그렇죠. 맞으면.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생각을 하고서 아버지 근데 그림 그리려면은 그 처음부터 수채화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갖고 노는 크레파스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 그림책 첫 장면 아버지가 그린 게 저건데 네. 그 무슨 약간 동화 속 같아요. 아니 동화 그러니까 저는 네. 처음부터 좀 놀라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분은 마치 기다리셨던 사람처럼 네. 재미나게 그거를 약간 여유 있게 그 즐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만큼은 제가 이렇게 이끌어드리기는 했지만 제가 대체로 한 일은 이렇게 지켜본 거예요. 마음껏 그냥 하시게.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잠깐 반드시 그 종이 전체를 채우지 않아도 되고요. 뭐 한 개만 그려도 되고요. 그리다 말아도 돼요. 이런 말 중간에 한 번씩 하는 정도. 그래서 무슨 특별히 정물화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저 자두 같은 경우도 갑자기 생뚱맞게 모르는 거를 그리자고 하면은 낯설으니까 저희가 하는 그 주말 농장 텃밭 농장에 가서 그 떨어져 있던 자두를 아버지가 주워오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주워오신 걸 그리면 아무래도 그 밀착도가 있으니까 좀 더 편하게 그리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식으로 정말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나씩 그렸는데 자두를 그리고 났는데
당신도 이제 어떤 그 성취감을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더 해보자 네. 해서 그 다음 그린 게 군자란, 집에 있던 화분 골라서 그린 거 여기 바로 아래에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 소풍 갔을 때 거기에 있는 풍경도 한번 그려볼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은 풍경도 그려볼까 하면서 춘하 씨가 그냥 스스로 막 그리신 거예요? 스스로 그리신 건 아니죠. 이거 그려보세요 이게 아니라 이거 그려보세요라고 해도 네. 아이고 나 피곤하고 힘들어. 그렇죠. 그러면 안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럼 한번 해볼까? 이러시니까 저는 이제 도화지를 들이미는 거죠. 네. 그러면은 당신이 자리를 딱 잡아요. 그리고 그 임진강을 당신이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밑그림으로. 이제 그게 요때 그렇게 그쵸. 하셨던 모습을 네. 제가 그린 건데 그걸 이제 그 모습을 제가 그린 거고 아버지가 그린 그 임진강 풍경은 저 그림인 거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것들이 그림책을 그려야겠다 하고 시작한 거랑 이런 게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재밌게 놀았어요. 재밌게 놀고 그림책은 오히려 한 6개월쯤 지났나 나중에 이제 저는 이제 그림책을 다른 주제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문도 그런 거예요. 춘하 씨하고 같이 재밌게 놀은 이 그림놀이로 그림책을 먼저 만들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이 그림들을 다시 다 여러 자식들 집으로 다 저기 시집간 그림들을 다시 다 모아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엮어보자. 뒤늦게 그림책으로 이렇게 엮어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의도하지 않았는데 네. 그림책까지 나오게 되는 아주 그런- 우연히 시작됐는데 그러니까요. 필연적인 책이 돼버렸죠. 근데 아까 그림들이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시집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도 잠깐 이렇게 들었어요. 아버지 그림을 경매 붙이셨다고. 그 얘기 좀 한번 잠깐 들려주시겠어요? 이따가 제가 이제 강의가 아니라 그냥 네네. 토크죠. 이따 네. 이야기를 할 때 아마 보여드릴 텐데 그 동영상을 아버지가 그림 한 점 끝날 때마다 우리는 이제 신문명에 살잖아요. 카톡에다가 자식들 단톡방에 이걸 올리면 다들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거 진짜 아버지가 그린 거야. 손주들도 이게 할아버지가 진짜 그린 거예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저더러 그려놓고는 아니면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대부분 그리고 할아버지는 조금 하고 그걸 근데 제가 뭐하러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한 점 한 점 완성이 될 때 그 아버지가 그때 묵고 계시던 그 둘째의 집 거실 벽에 그림을 차곡차곡 붙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한 5점, 6점 됐을 때 이렇게 보니까 작은 전시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림을 이렇게 붙여놓고 자식들이 모여서 이제 아버지 이제 그만 시골로 내려가셔야 됐을 때 따로 금일봉은 채워놓고 왜냐면 이거 갖고 가서 엄마한테 딱 갖다 드리면 여보 나 돈 벌어 왔어 이렇게 하시라고 그 재미 아버지한테 추억거리를 안겨드리려고 경매를 한 거예요. 이제 자 얼마부터 출발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들끼리 그 서로 내가 저 그림 사겠어 이 그림 사겠어 이렇게 했는데 네. 사실은요 이거 다 짜놨어요 전에. 왜냐면 자기들이 갖고 싶은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식들이. 그래가지고 서로 내가 이거 갖느니 이렇게 하다가 그걸 잘 조절을 해서 그 그림을 그 재미난 경매 방식으로 해서 아버지를 좀 즐겁게 해드렸죠. 근데 그 얘기만 들어도 이렇게 마치 영화를 한 편 보는 것처럼 느껴져요. 느껴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주동자가 이제 네. 셋째 딸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래도 네, 그래서 셋째 딸 어떤 딸이셨나요? 그 책을 보시면 거기 나와요. 너희는 꼭 서로 만났으면 좋겠다에 문제아로 나와요. 문제야. 저도 그래서 이렇게 멋진 셋째 딸을 왜 문제아라고 표현을 했을까? 근데 그 문제아라는 말에 굉장히 애정이 담겨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또 제가 이제 첫 번째 쑥갓꽃을 그렸어 책을 보고 나서 우리 춘하 씨는 또 다음 책이 언제 나올까?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그런 생각 하셨어요? 네. 근데 분명히 한 번 더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안 들었어요. 저는 그냥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너희는 서로 꼭 만났으면 좋겠다 책이 딱 나왔다는 소식을 페북에서 먼저 봤어요. 네, 그러셨구나. 그리고는 너무 반가워서 책을 얼른 사서 봤는데 전 맨 처음에 뭐 먼저 본 줄 아세요? 막 뒤적여서
이 안에 숙녀가 있을까? 이거 먼저 본 거예요. 숙녀가 누구예요? 숙녀가 누구긴요. 북에 두고 온 돌제비 딸내미죠. 그래서 딱 보는 순간 눈물이 이렇게 퍽 쏟아지는 듯한 먹먹함 이런 걸 딱 느끼면서 있었어 이런 게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혹시 그 자녀로서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잘해드리고 있는데 왜 북에 두고 온 그 돌제비 딸내미를 계속 얘기하지? 이런 생각 혹시 들지 않으셨어요? 선생님, 그런 생각이 왜 들어요? 역시. 선생님도 아니면서. 선생님도 똑같을 거면서. 저는 그 새끼를 둔 사람은 또는 새끼를 직접 낳지 않았어도 아이들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다 마음이 똑같을 것 같아요. 잊을 수가 없고 다만 그걸 표현을 안 할 뿐이지. 그래서 근데 선생님이 되게 좀 특이해요. 나는 저희 이 책에 이렇게까지 그 예민하게 기억을 하시고 그거를 기다렸다가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닌 숙녀 언니, 그러니까 돌제비 만 1살이나 채 됐나 싶을 때 아득한 옛날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 그 사람을 그린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거부터 찾아본 저는 선생님이 더 이상한데. 그런가요? 네. 그 시간이 지금 조금 되나요? 네, 얘기할 괜찮아요. 시간이 예. 이따가 얘기해도 되고 지금 얘기해도 되고. 그럼 이따가 얘기해도 되겠다. 저 그림 나올 때. 그림책 보여드리면서 네, 그때 네. 얘기를 하시는 걸로 하고요. 저는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 이 생각 꼭 들었어요. 우리 세대는 그래도 뭐 통일이나 아니면 평화나 이런 거 얘기할 때 북과 남을 우리가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우리 동포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흐른 다음에 요즘 친구들은 그런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안타까우면서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 이 그림책을 읽어주면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맞다. 가족이 이렇게 헤어져 살면 너무 슬프겠다. 애들이 네. 역시. 그래서 만나야 되겠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쑥갓꽃을 그렸다. 그 그렸어에 나오는 그 북에 두고 온 그 집 장면들 있잖아요. 네네. 예, 우물도 있고 막 이런 장면.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집이 생생히 기억나는데 여기를 못 간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이 할아버지는? 라고 얘기했을 때 애들이 너무 슬픈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희는 서로 꼭 만났으면 좋겠다 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숙녀 그림 그리고 막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저렇게 보고 싶은데 못 만나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그림책이 그냥 어떠한 그 구순 할아버지가 그냥 정말 재미삼아서 그림놀이를 해서 만든 그림책이기도 하지만 우리 후세대들한테는 또 다른 감동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동포나 통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머 이거 되게 중요한 그림책이군요. 그럼요. 전 몰랐어요. 선생님 얘기해 주시니까 네. 저도 남의 그림책 이야기 듣는 것처럼 새롭네요. 그렇죠. 네. 통일이 꼭 아니더라도 그럼요. 같이 살고 서로 교류하는 해야 될 그런 필요성, 그냥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예의 이런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데요. 맞아요. 선생님 말씀이.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선생님을 모셔놓고 이 꽃을 하나 갖다 놓을까? 근데 이 겨울에 쑥갓꽃을 구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꽃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이렇게 테이블에. 그래서 제가 여기 빈집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게 꽃을 누가 갖다 놓으셨나 봐요. 그랬더니 첫째 며느님이 다녀가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정말 이렇게 왜 누구네 집에 갔는데 왜 누구네 뭐 둘째 왔다 갔어요 뭐 이런 얘기 시골을 하거든요. 지다 오면 누구야? 그러면 아유 둘째야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기 안에 그림처럼 가족애가 정말 따뜻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근데 되게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이 전시가 자기들을 그린 그림이 잘 놓여 있나 확인하러 왔을 거예요. 그런가요? 그리고 저희들 관계 그렇게 따뜻하지 않아요. 찡그랑 쟁강. 찡그랑 쟁강.
어느 형제들처럼. 네. 아니, 저는 그것도 사실 여쭤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돼서 네. 못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둘째네, 그다음에 첫째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이러면 굉장히 사이가 좋은 그런 가족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no, never, never, never. 선생님 질문을 맞아. 네네. 제가 말씀을 아니요, 끊었어.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왜냐면 글쎄요, 저는 다른 집들을 제가 무슨 투시경으로 본 적은 없지만 적절한 거리가 없으면 안 돼요. 가족들을 적절하게 떨어져서 살아야 되고 너무 자주 만나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추나 씨가 그림 이 그림책을 보신 분들이랑은 이제 90살 할아버지가 이렇게 그렸네. 그리고 가족들 이야기 따뜻하고 또 가슴 아픈 이야기도 있어서 이렇게 잘 보시겠지만 구체적인 생활에서는 그냥 생활 전선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가족들 간의 삶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지금 선생님이 아까 얘기하시면서 따뜻하고 관계가 좋고 이렇게로 얘기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우리 집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뭐냐면 치열하고 그리고 너희는 꼭 서로 꼭 만났으면 좋겠다도 있잖아요. 구순 어머니는 80 나이인데도 지금도 티격태격 그때 그런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은 티격태격하고 살아있는 동안은 가까우면서도 서로 좀 밀쳐야 숨을 쉴 수 있고 그게 가장 치열한 관계가 가족인 거지. 따뜻하고 해피하고 그런 일변도의 관계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작가님 위로가 됩니다. 아니요. 제가 그 말씀이 의미하는 거를 상상해. 아니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저희 이제 우리 아빠도 거의 90이 다 돼가세요. 그러시구나. 예, 그런데 내가 만약에 아빠한테 아빠 우리 그림 좀 그릴까? 그러면은 됐어. 이렇게 딱 잘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살갑게 가서 이거 한번 해보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휴 이 나이 뭘 이러고 끝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추나 씨는 어쩜 그렇게 이렇게 뭐랄까 권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었을까? 쉽게 받아들이신 게 아니고 네. 호불호가 굉장히 강하셔서 당신이 싫은 거는 절대로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난 한번 해볼까? 아까 말씀드렸던 네. 세상에 대한 따뜻한 호기심? 그게 발동이 된 거여서 그러니까 당신도 당신을 시험해 보신 거죠. 내가 이걸 해볼까? 하다가 너무 힘들고 못하겠으면 그냥 안 하고. 근데 이게 재밌으니까 제가 나중에는 추나 씨를 말릴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좋아하셔서? 추나 씨는 그렇게 얘기 안 하시지만 네. 제가 이따 대회비로 영상으로 이거는 너무 사적인 거여서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말로만 한다면 네. 저 셋째 때문에 성가셔서 혼났다. 그리고 아주 그냥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세요. 경매할 때. 경매할 때 사위랑 다른 자식들한테 제 흉을 그렇게 보셔요. 근데 이제 그것도 약간은 유머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이 재미있으셨으니까 이렇게 하셨던 거고. 그래서 저는 아마 좀 이따가 얘기하는 것도 모두가 다 그림을 그리시라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맞는 그렇죠. 뭔가를 찾아서 예술적 자아를 일깨우라고 속에 있는 그 씨앗이 있는데 그거 계속 안 캐내고 속에만 가둬두면 자기만 손해고 이 세계만 손해예요. 맞아요. 그걸 꺼내서 나누면 네. 훨씬 풍성해지고 우리 되게 팍팍하고 그렇죠. 사실은 풍요 속에 지금 가난하잖아요. 영혼이. 근데 그 자아를 깨워서 그거를 나누면 지금 제가 여기 나와서 이 전시장에서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좋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일상과 그 다음에 또 그림이 항상 일치하진 않거든요. 그쵸? 일치 안 해요. 절대 안 이제 해요. 너무 위로를 받으며, 네, 이제 화면이 다 준비가 돼서, 우리 추나 씨 나왔어요. 네, 저는 이제. 저 사진도 추나 씨 예를 들면 싫어해요. 자기가 내가 이렇게 늙었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거 좀 못 나왔다 그러셔서 싫어하시고 말도 못해요. 까탈스러우신 거. 네, 이제 그러면 유여미 작가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쑥갓꽃을 그렸어를 먼저 읽어드릴게요. 쑥갓꽃을 그렸어. 내가 90이라니 어마어마하다. 소리가 좀 울려서 제가 혼자 있을 때는 마스크를 잠깐 벗을게요. 다시. 쑥갓꽃을 그렸어. 내가 90이라니 어마어마하다. 그렇지? 이제는 잘 걷지도 못해.
누워서 쉬는 것이 제일 편해. 오랜만에 애들 집에 왔다. 우리 셋째는 성가시다. 자꾸 그림을 그리자고 해. 그림이라고 전혀 모르는데. 이것은 내가 처음 색칠한 것이다. 심심풀이 삼아 크레파스로 칠해보았다. 별로 어렵지는 않았어. 이런 것도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지 원. 둘째가 엄마 마음이라고 제목을 달아주었다. 애들 주말 농장에 갔다가 자두를 주워왔다. 푸르던 것이 며칠 지나자 볼이 발그레해졌어. 예쁘지? 나는 평생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도 쉽지 않았지만 이 수채화라는 것은 아휴, 혼자서는 엄두도 못 내겠구나. 그래도 한 번만 하고 관두기는 아쉬워서 베란다에 있던 군자란 화분을 그려보았지. 이 그림이 왠지 내보다. 오늘 숙제는 쑥갓꽃이다. 텃밭에 쑥갓이 다 자라서 꽃이 활짝 피었어. 이것은 좀 더 복잡해 보여.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이상해. 그림이 재미있어. 다 그리고 나면 마음이 뿌듯하고 말이야. 희한해. 이번에는 움직이는 것을 해보자고? 그러지 뭐. 어항 속 물고기들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않는구나. 당연하지. 살아있는 것은 계속 움직이니까. 파주 반구정으로 소풍을 왔어. 내 손으로 임진강을 그리게 되다니. 개성공단으로 전기를 실어 나르는 송전탑도 그렸어. 아이고, 힘들어서 혼났다. 그런데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임진강에서 북쪽 내 고향은 가까워. 황해도 신천군 가산면 서정리 350번지. 날아가면 금세 닿겠지. 여기는 글은 없어요. 전쟁 때 헤어진 어머니. 어머니는 하늘나라에 계시겠지. 돌쟁이였던 딸내미는 어떻게 되었을까? 숙녀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렇게 영영 헤어지게 될 줄은 몰랐어. 이런 곳이 다 있구나. 공작이 온다. 걸음걸이 좀 봐라. 도도하기 짝이 없다. 녀석이 나에게 점점 다가오더니 손바닥에 올려놓은 과일을 쪼아먹었어. 꼭 입 맞추는 것 같았어. 그런 이상야릇한 느낌은 처음이야. 공작새가 선물을 떨어뜨리고 갔다. 대관절 어떻게 이런 깃털이 생겨났다니. 들여다볼수록 오묘하다. 이 나무는 색칠을 안 해도 된다고? 색을 칠하지 않으니 덜 그린 것 같구나. 미완성의 완성이랄까? 아휴, 고단하다. 그림은 이제 그만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책은 다 읽어드렸는데요. 책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어느 쪽을 피면 좋을까요? 그 엄마 마음 있는 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장면이 그 처음 그린, 그때는 이제 그림이라고 굳이 말을 할 필요도 없고 그 그림놀이를 하자고 아버지가 심심해 하시니까, 춘하 씨라고 할게요. 춘하 씨가 심심해 하시니까 그림놀이를 하자고 했을 때 그 크레파스로 칠하면 좀 그 그리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크레파스로, 저 종이도 그냥 그 싸구려 종이에요. 그냥 집에 있던 거기에 그렸는데
제가 그랬죠. 꼭 다 칠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아버지 그냥 색칠 그냥 재미나게 해보세요. 그렇게 한번 마구마구 그냥 연습을 한번 하고 나서 두 번째로 아버지 이번엔 요 칸을 한번 색칠로 그냥 채워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아버지가 그리신 거거든요. 자꾸 아버지 춘하 씨가 속이죠. 춘하 씨라고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걸 그리실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 색만 그냥 칠하면 추상화 같으니까 혹시 동물 그림 같은 거 그리시려면 그냥 그려 넣으세요 했더니 춘하 씨가 그 가운데 게 토끼를 그려 넣으신 거고요. 토끼 하나만 있으면 심심하다고 제가 주문을 한 것도 아닌데 그 아래에 조그마한 쥐를 하나 그려 넣으셨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하늘을 나는 새도 그려 넣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제 생각에는 까치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새인지도 서로 뭐 모르는 상태로 춘하 씨가 알아서 까치를 그려 넣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볼 때 그때 이제 이미 좀 놀랬죠. 왜냐면 이 토끼를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우리 흔히 하듯이 네이버 검색해서 토끼 그 사진을 놓고 보고 그리신 게 아니고 그리시다가 그냥 동물 하나 그릴까 하시고는 그냥 그리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 그리거든요. 저도 지금 동물을 코끼리를 그리자 하면은 그리다 보면은 형태가 안 나와요. 이게 생각보다 막상 그리면 그게 쉽지가 않은데 그려내시는 거 보고 잘 그리시잖아. 그때 조금 놀랐어요. 그리고서는 제가 이제 그랬죠. 거기 그 오른쪽 위 보면은 사인이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아버지 그랬죠. 아버지 그림 그리고 나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의 그림이니까 아무리 작고 사소한 그림이라도 날짜랑 그 서명을 해놓으세요. 이렇게 했더니 지금 그 날짜 15는 2015년이라는 뜻이에요. 이 날짜랑 7월 1일 그 다음에 당신 그 성함의 그 성만 한자로 지금도 어르신들은 한자를 즐겨 쓰시니까 그 유자를 이렇게 그 약간 그 멋을 부려서 쓰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게 첫 그림인데 저랑 그림놀이를 하면서 이후로 이제 아주 다채로운 서명을 보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그렸고 그 두 번째 그 아까 자두 그림이 있는데 자두 그림도 좀 선생님 열어주시겠어요? 이 자두 그림이 있는데 이 자두도 아까는 이제 크레파스로 그리고 나니까 그리고 그 동물도 곧잘 그리시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수채화를 한번 해볼까 하신다고만 하면 알려드려도 되겠다 싶어서 수채화 해볼까요? 그랬더니 그러든가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안 해보신 건데 그냥 해볼만 하면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바로 그리신 건 아니고요. 저랑 연습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그 수채화는 물 타는 게 이제 관건이니까 그 색깔 만들어서 막 두껍게, 옅게, 가늘게, 굵게 여러 가지 칠해보고 나서 뭐를 처음 그릴까 했을 때 단순한 형태인 것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수채화를 복잡한 풍경을 그리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버지가 바로 며칠 전에 저희 텃밭 농장에 가셔서 거기 떨어져 있던 그 농장 주인의 바닥에 굴러다니던 그 자두를 주워 오신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기다 이렇게 접시에다 놨거든요. 예쁘다고. 근데 마침 며칠 지나서 자두가 이렇게 발그레해졌을 때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 형태가 동그라니까 이걸로 수채화를 그려봅시다 해서 그 연습을 한 뒤에 그리신 거예요. 어떠세요? 되게 잘 그리셨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자두라고 제목 달고 여기에는 이제 사인을 되게 웃기게 하셨어요. 영어도 쓰고 싶으셨나봐요. YU라고 쓰시고 그 옆에는 한자로 버들유 이렇게 두 가지로 쓰셨고 이제 매 그림마다 이렇게 다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지금 즉흥적으로 골라볼게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약간 뭐라 그러죠? 이렇게 나도 수채화도 할 수 있네. 이제 좀 더 이게 부릉부릉 시동이 걸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만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베란다에 있던 화분들 중에 아버지가 그리고 싶은 거 골라보세요 했더니 이 군자란 화분을 고르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거실로 아버지 앞에 바짝 놓아드리고 이걸 그린 거예요. 밑그림부터 요거 그리고
그리고 당신이 그리신 그림들 중에 이걸 제일 마음에 들어 하셔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제일 나는 마음에 든다.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셨고, 선생님 지금 시간이 제가 얘기하기 시작한 뒤로 얼마나 지났나요? 15분쯤 조절을 해야 돼서 요거가 이제 그 책 표지이기도 하고 여기 뒤에 지금 보이시죠? 그 주제 그림이기도 한데 그 다음에 그 집 주인인 둘째 딸이 아버지 오늘은 쑥갓꽃을 그려놓으세요 이렇게 숙제를 주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춘하 씨는 또 아이고 저거 어떻게 그리냐 그러시지도 않고 그러지 뭐 또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뭔가 자신감도 생기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나중에 아버지가 그리신 게 그 쑥갓꽃 나중에 그린 게 요건데 그 실제로는 이거보다 쑥갓꽃이 훨씬 많아요. 글쎄 뭐 송이로 치면 한 30송이 40송이 되려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 다 그릴 필요 없고요. 몇 송이만 그리세요. 그리고 어려우면 딱 한 송이만 그려도 돼요. 그러니까는 그 별로 어렵다는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앉으셔서 이 밑그림 지금 이 장면이 밑그림을 그리시는 장면이에요. 밑그림을 제 기억에 40분 걸려서 밑그림을 그리셨어요. 그리고 그 나중에 그림 보셔서 아시겠지만 꽃송이도 당신이 알아서 한 10송이 이내로 줄여서 그렇게 그리시고 이제 고단하시니까 40분 동안 저렇게 한 자리에 앉아서 그리고 고단하시니까 들어가서 좀 쉬셨다가 좀 이따 나와서 저의 가이드를 받으면서 그 쑥갓꽃 채색을 하셨죠. 어렵지만 점점 더 훨씬 수월하게 별일 아니라는 것처럼 채색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또 드려야 될까? 그 선생님 요 장면 그 어항의 물고기 그림 장면 띄워주시겠어요? 어항 물고기 장면은 이것도 제가 뭐 의도한 게 아니고 이제 움직이는 것을 좀 해볼까 그런 생각을 제가 무슨 기특하게 한 게 아니라 그때 거실에 어항에 그 물고기가 있었어요. 저기 지금 장면으로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이름도 외우기 어려운 그 외국산 이렇게 어항에 많이 키우는 그 물고기인데 이거를 한번 아버지 보고 그릴까요? 그랬더니 거기 옆에 저 작은 그림 연필로 이거는 제가 그린 건데 거기 보이시죠? 그렇게 쏙 의자 하나를 당겨다가 앉으셔서 그 물고기를 계속 이렇게 지켜보시고 한참 지켜보신 뒤에 그 중에 이제 몇 마리를 이렇게 그 앞에서 밑그림으로 스케치를 하신 거예요. 스케치를 하고 채색을 할 때는 이제 거실 바닥에 또 이렇게 아까 보신 것처럼 쪼그려 앉아서 채색하시고 하시면서 나중에 제목을 자유라고 이렇게 붙이셔서 근데 제가 이건 그때는 나중에 그림책 만들 거를 생각을 못 했으니까 여쭤보고 그러지를 못했어요. 왜 자유라고 붙였냐고. 근데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비록 어항 속에 갇혀있는 물고기들이지만 그 안에서 얘들이 그냥 그렇게 활달하게 헤엄치고 노는 모습을 보면서 자유롭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말씀 비슷하게 나중에 해주셨어요. 여기에서는 드디어 서명 사인이 드디어 유자, 춘자, 하자를 한자로 다 쓰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재밌게 하셨겠다. 쓰시면서 되게 재밌으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는 심지어 그 다음 장면 단구정에 가서 그림 그리시는 다음 장면을 열어봐 주셔요. 이때는 이때도 그림하고는 상관없이 아버지를 저희가 사는 곳이 경기 북부니까 이 반구정이라는 곳이 임진강가에 있는 정자예요. 문화재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실향민이시니까 이런 데로 가서 임진강도 바라보고 그러자고 소풍을 간 건데 제가 혹시나 해서 미술도구를 가져가 봤어요. 근데 진짜로 그릴 줄은 모르고 한번 분위기 봐서 그릴만 하면 밑그림이라도 그려볼까 한번 이번에는 직접 그 풍경을 보고 그리는 그런 생각은 했지만 진짜로 이렇게 마치 열공 고3 학생이 열심히 공부한 것처럼 이렇게 그리실 줄 몰랐어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이 이야기로 그림책을 엮어야겠다 하고 났을 때 제가 그때 찍어놨던 사진을 보고 이건 제가 그린 거고요. 그때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렇게 앉아서 밑그림을 진짜 그리셨어요. 복잡해 보이는데 당신이 알아서 취사 선택해서 철조망이랑 저 산이랑 강을 그리시고 좀 있다가 심지어 채색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야외이긴 했는데 저희는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게 이제는 그 방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몰입해서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 그 호 할아버지, 그 노 작가분의 그 작업 현장을 방해하면 안 되는 상황이 돼서 그 밑그림 그리고 채색을 다 마치기까지 3시간이 걸렸는데 다음 장면으로 넘겨주세요. 그렇게 3시간에 걸려서 완성한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그리시고 나서 여기 그 반구정 기둥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아이고 힘들다 그럼 한참 기대 계셨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제가 아버지 마음속으로 들어가진 못했겠지만 가슴이 아마 쿵쾅쿵쾅 뛰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가슴이 뛰는 것도 있고 무려 풍경화를 완성을 해내신 거예요. 좀 이상한 할아버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약간 좀 이상해요. 이걸 아무튼 완성을 해서 기겁을 했죠. 요거를 또 저희 가족들끼리 그 단톡방에 올리니까 또 이제 뒤집어졌죠. 그 자식들이 진짜 아버지가 그린 거 맞아? 믿을 수 없어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 장들이랑은 제가 다음에 이걸 책으로 엮으면서 이야기를 엮어가야 되니까 임진강에서 여기가 임진강이니까 북쪽 내 고향 뭐 가까워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아버지의 고향이신 그 황해도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그림책으로 만들어야겠다 하고 나서 이제 엮은 장면들이에요. 이 장면들 중에서 중간에 이 장면 선생님 좀 열어주시겠어요? 전쟁 때 헤어진 어머니 이걸 어떤 장면이라고 이 장면 좀 열어주시겠어요? 선생님 제가 놓칠 수 있으니까 30분 뒤면 알려주세요. 너희는 꼭 또 조금 얘기를 나눠야 되니까. 이 다음 장면인데? 네, 여기 보면 여러분 보시면 회상하고 있는 추나씨 위에 비행기가 있잖아요. 그게 전투기 이걸 뭐라 그러죠? 기총소사라고 하는데 비행기에서 다다다다다 하고 다발총 같은 걸 쏘는 이게 실제 미군기고 그 밑에 쓰러진 사람들이 있는데 연필로 그려진 작은 그림이지만 실제로 여기 피 흘리며 쓰러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희 아버지세요. 추나씨. 아버지는 평양에 계실 때 전쟁이 났을 때 이북에서 군 복무 중이셨대요. 평양에.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 군대에서 기차를 타고 그냥 타라고 해서 탔고 하염없이 내려가더래요. 그리고 한밤중에 38선으로 지금 생각되는 곳을 넘을 때 그 얘기를 들으셨대요. 군단장인가 누군가가 우리 지금 남을 치러 내려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아버지가 나중에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제가 나요. 그래서 전혀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셨다가 그냥 투입이 된 거죠, 말 그대로. 그런데 아버지는 총 한 번 제대로 못 쏘시고 이때 이렇게 행렬 중에 미군이 총 맞아서 이렇게 쓰러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림 옆에 보면은 이게 꼼꼼히 보시면 거제 포로수용소라고 써 있어요. 실제로 거제 포로수용소에서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김수영 시인이랑 함께 같은 방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거제 포로수용소에 계셨어요. 거기 계시고 다치신 거 치료도 다 받으시고 아버지가 신기해하는 거는 인민군도 다 잘 치료해 주더라. 이거를 되게 고맙게 여기시고 좀 놀라워하세요. 그래서 그 옆에 계셨던 분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살아남으셔서 파편이 일부 몸에 남아있긴 하지만 살아남으셔서 지금 이렇게 그림책 이야기를 심지어 하고 있네요. 그래서 아까
토닥토닥 선생님과도 얘기 나눴지만 그 같이 그린 그림을 맨 마지막 장면 선생님 나오게 해주세요. 맨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그 거실에다 다 붙여놓고 이제 나중에 경매도 하고 그랬는데 경매라는 말이 좀 웃기죠. 이렇게 붙여놓고 하니까 아버지는 굉장히 뿌듯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식들이 있으니까 약간 쑥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 느끼셨던 것 같아요. 뿌듯하면서도 약간 좀 그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그림 붙여놓고 한 거를 이제 제가 실제 장면하고 그 아버지가 보고 그리셨던 군자란이랑 요게 그 다른 화분이랑 그거를 제가 넣어서 이제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그림 주제가 90살 순아 씨와 그림놀이여서 지나치게 90살이라는 고령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그 90살 고령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마다 다 어떤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속에 숨어져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술적인 자아, 창조적인 자아라고 바꿔 불러도 될 텐데 그게 속에 간직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그걸 일깨워서 밖으로 꺼낼 기회를 갖느냐, 기회가 있는데도 내가 그걸 써먹느냐 안 써먹느냐 그 차이인 것 같은데 어떻게 우연히 저는 그 유춘아 씨의 그 예술적인 자아를 꺼낼 기회를 제가 만들어드리는 영광을 누렸어요. 그리고 이 그림을 같이 그리고 놀 때만 해도 이게 그림책이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그저 아버지하고 재밌게 놀았던 그 시간이 사실은 지금도 가장 소중해요. 이 그림책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이런 거는 뒷이야기고 그 순간에 그 선생님 그 앞에 보면 그 그림들 모아놓은 사진이 또 있거든요, 선생님. 거기에 그 동영상이 있는데요. 쑥갓꽃 앞에 또 그거를 좀 열어봐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던 얘기를 그게 화면이 나올 때까지 마저 하면 그 나이가 90살이건 아니면 여기 우리 아까 꼬마녀 몇 살이죠? 11살이건 혹은 진짜 좋은 그림은 왜 미취학 아이들 그림이잖아요. 그 5살 혹은 3살, 4살 그 나이가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 창조적 자아가 깨어날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어렸을 때는 요즘 워낙 너무 많이 시켜서 문제인데 이게 머리가 트고 이러고 났을 때 그 뒤로 오히려 그게 오히려 감퇴되는 어렸을 때 가졌던 그런 창조적인 자아가 이렇게 풀이 죽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정말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깨워서 그거를 꽃을 펼쳐야 돼요. 저는 그거는 나중에 그림책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삶에 대한 그 예의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펼치는 방식은 꼭 그림책이 아니라 어떤 형식이든 괜찮아요. 글을 쓰는 것이든 뭐 춤을 추는 것이든 방식은 그 창조적인 자아를 꽃피우는 건 방식은 셀 수 없이 많으니까 그거를 꽃피우는 것 그리고 그 꽃피우는 사람을 옆에서 볼 때 그 뭐라고 그러지? 인간 존재에 대한 놀라운 경이로움 이런 거를 제가 느꼈거든요. 90살 춘아 씨가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면서 춘아 씨가 그 쑥갓꽃을 밑그림을 그리는 동영상 1분 정도 되는 동영상인데 제가 그거를 찍어놓은 거를 지금은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찍을 생각 못하고 있는데 그거 그리는 시간이 40분쯤 되기 때문에 처음엔 생각 못하다가 나중에 그 모습이 너무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거를 한 1분쯤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 옆에서는 숨도 잘 못 쉬겠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게 굉장히 집중해서 조용히 했기 때문에 제가 숨도 조용히 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90살 돼서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이 책은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예술적 자아를 깨워서 그거를 꽃 피우라. 그 말씀을 90살 춘아 씨가 얘기를 해주시는 거. 그리고 그 때가 왔을 때 그걸 놓치지 말고 하시라는 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잘 보셨어요? 동영상? 너희는 꼭 서로 만났으면 좋겠다로 일단 들어갈게요. 선생님, 너희는 꼭 서로 만났으면 좋겠다. 그림책 본문 열어주세요. 이 책도 아까 대화 때 말씀드렸지만 계획을 하고 만든 책이 아니에요. 쑥갓꽃을 내고 나서 얼마나 지났으려나? 아버지께서 이제 또 그 자식들 집에 다니러 오셨을 때 이제 점점 더 기력이 쇠해지시니까 수채화 이런 거 그리기는 어렵고, 근데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자식들이 나중에라도 기념으로 간직하게 얼굴을 좀 그려주세요. 이렇게 하니까는 그거는 뭐 할 수 있겠다 그러셔서 도구도 수채 쓰지 않고 연필이랑 색연필이랑 크레파스로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걸로 이제 식구들 얼굴을 그리는 거, 이거를 이제 그렸죠. 그랬는데 이제 이게 또 나중에 이렇게 너희는 꼭 서로 만났으면 좋겠다 책으로 엮여 나오게 됐어요. 이거를 먼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꼭 서로 만났으면 좋겠다. 너희들 오랜만이다. 석 달 만이지? 셋째가 또 수작을 부리는구나. 식구들 얼굴을 그려보자고. 눈이 더 침침해져서 뭐가 보이긴 할란가 모르겠다. 그냥 재미로 하는 거지 뭐. 둘째 사위. 이 사람은 착한 둥이요. 항상 선한 모습으로 떠올라. 집안에서나 대외관계에서 참 호감을 줘. 아직 직장 유지하고 있지? 다행이다. 사위. 둘째 사위를 제일 먼저 그린 이유는 그 집에서 머무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하다가 본문을 읽다가 그렇게 해도 양해해 주세요. 둘째. 야가 나를 닮았다고? 에이, 나를 닮긴 뭘 닮어. DNA야 물려받았겠지만 나를 닮았다가는 뭐가 되겠냐. 활발하게 사회활동하고 있으니 남부러울 건 없겠지. 이렇게 옆모습으로 그려달라니 별나기도 하다. 저희 작은 언니는 이렇게 옆모습으로 그려달라고 모델을 이렇게 앉아서 섰어요. 그때. 이제 세 번째는 그 둘째네 자식들이니까 외손주들이죠. 쌍둥이에요. 둘째네 쌍둥이. 결혼하고 한참 만에 참 기적과도 같이 우리에게 왔지. 눈물 날 일이야. 고맙고. 어느새 이렇게 컸다냐? 말을 영 안 듣는다고? 근데 요 쌍둥이 중에 한 녀석이 남자애만 앞에 와서 모델을 섰고요. 이 여자애는 자기 얼굴 부었다고 안 했어요. 그래서 여자애는 나중에 사진 보고 따로 그 같은 종이 안에 그리긴 했는데 사진 보고 따로 그리셨어요. 이제 그 다음은 그 문제야 셋째 저입니다. 셋째, 우리 집 문제야. 멀쩡한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골라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방향이 엉뚱한 대로 흘러서 실망도 많이 했다. 부모가 어찌할 도리가 없지. 끝내 혼자 버티고 제 잘난 맛에 사는구나. 그 다음은 네 엄마. 네 엄마. 왜라 할까? 사랑하는 남녀? 내 사랑하는 남녀? 어린 것들 딸린 나한테 와서 고생 지독하니 했다. 서로 성미가 안 맞아서 지금도 티격태격이다. 사람이 뭐 바뀌간디? 얘기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냥 이 이야기도 그냥 해드릴게요. 그 엄마 사진을 보고 그렸죠. 엄마 그림은. 왜냐면 거기 안 계셨으니까 사진을 보고 그리는데 이 사진 보면은 사진 그리실 때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정성을 기울이시는 거예요. 너무 정성을 기울여서 남들이 보면은 오해할 거예요. 금술이 좋으시다거나 뭐 사이가 좋은 줄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떨어져 계시니까 그 혼자 시골에 계신 엄마가 걱정되고 그랬는지 그림 그리실 때 애틋한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남녀, 내 사랑하는 남녀 이런 말 평소에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90평생. 모르죠. 제가 모를 때 엄마한테 했을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말씀을
이제 여기다 엄마한테 무슨 말씀 해보세요라고 제가 물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나중에 책으로 엮으면서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넣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넣어드렸던 거예요. 다음 장은 이렇게 하시다가 너무 힘들다고 아버지가, 춘하 씨가 이렇게 소파에 기대 계셨어요. 그 모습을 이거는 그때 그린 거예요. 나중에 책 만들 때 그린 게 아니라 그때 이렇게 아우 힘들어 하고 누워 계시던 모습을 그린 거예요. 뭐 글도 읽어보면 아 되다 세상에 쉬운 일이 없어 그만하면 안 될까? 안 되겠지. 누구는 그리고 누구는 안 그리면 서운하지 않겠냐. 공평하지 않지. 왜냐면 이때까지 그린 식구들이 일부분만 그렸기 때문에 안 그려준 다른 식구들이 왜 나는 안 그려줘요 이럴 수 있으니까 당신이 혼자 혼자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은 아들이에요. 아들은 전혀 닮지 않게 그려졌는데 전혀 닮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혹시 그림 그릴 때 똑같이 그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 하시지 마세요. 그냥 대상을 놓고 그려도 안 닮아도 상관없어요. 요 글을 읽어보면 아들, 나는 뭐 딸 아들 별 차이를 두지 않지만 야가 유씨 집안 이어갈 자식인 것은 틀림없지. 진로를 못 찾고 방황하다가 마침내 공무원 시험 합격했을 때 그보다 기쁠 수가 없었지. 나처럼 머리가 벗어졌는데 이 그림에서는 감쪽같이 안 보인다. 어려서는 솔찬히 귀여웠는데. 요 글을 읽고 제가 좀 웃었어요. 당신이 그 아들 그 대머리인 거 감춰주려고 머리를 감쪽같이 그려놓으시고는 꼭 모르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 장은 요거인데 아들의 각시 며느리하고 손주들. 며느리와 손주들. 내가 아주 부자다. 더 바랄 게 있간디. 그렇지? 하고 이 며느리와 손주들도 이렇게 그려주셨고요. 그 다음은 이 너희는 꼭 서로 만났으면 좋겠다의 그 표지 그림이기도 한 그 외손녀하고 찍은 사진을 보고 그리신 그림이에요. 읽을게요. 외손녀. 요 놈이 보통 놈이 아니야. 어린데도 큰 병을 씩씩하게 이겨내지 않았냐. 나 유춘하는 한마디로 못 말리는 구두쇠지 뭐. 그래도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은 아니야. 곡절 많았지만 꾸준하게 삶을 지탱해왔어. 전에는 기계가 없어서 사람 손으로 일일이 아이고 그 많은 농사를 짓고 살아온 거 보면 꿈만 같다. 그땐 다 그렇게 열심히들 했어. 농사만 지었간 목수일도 하고 전방도 하고 내 질문에 속 시원한 답이 못 되어 안 됐다. 내가 평범하니 뭐 어쩔 수 없다. 요거는 그 사진을 보고 그리셨는데 그 연필로 먼저 밑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색연필로 이제 선을 땄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면을 크레파스로 칠하는데 선으로 여기까지 그렸을 때 이 모습이 좋아서 제가 춘하시더러 여기서 스톱! 그만합시다. 이 모습이 좋은데요.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니까 아버지는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뭐 별 생각 없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가지고 여기서 멈췄어요. 색칠을 안 하고 크레파스 칠을 안 하고 그 색연필로 한 것까지만 이렇게 했는데 이건 그냥 즉흥적으로 그렇게 결정한 건데 크레파스 칠 안 한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그 당신 모습을 춘하씨 당신 모습을 정말 똑같이 잘 그리셨어요. 이거는 조금 깜놀했어요 보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여기는 이제 그 자리에 모델로 서지는 못하고 이렇게 세 명이 같이 그려지거나 이런 것들은 다 모델로 직접 설 수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사진 보고 그렸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 그림책이 가능한 거죠. 다 한 사람씩 나와서 그렸다면 너무 형식이 밋밋해서 그림책 꼴을 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진 보고 세 명이 있는 거를 이걸 읽어드리면 큰 사위, 큰 딸, 외손자. 큰 사위는 너희 사남매의 리더지. 든든해.
큰딸은 신통하고 똘똘하고 옆에 그 아들내미도 무시 못할 존재 아니냐? 이제 다 됐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음 장으로 넘어가지 말고 여기 좀 머무르면 이제 다 됐지 한 것은 야 이제 드디어 식구들 얼굴 다 그렸지? 이제 나 이제 좀 쉬자 이런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랬던 거고 여기 그림에서 이제 이따 다시 돌아가서 이 그림들이 늦게 뜨니까 다시 설명 안 하고 그냥 지금 말씀을 드리면 여기 큰 사위 사진 여기 그림을 보시면 코를 이중으로 그렸잖아요. 처음에 너무 작게 그린 거예요. 형부가 큰 형부가 이게 저한테는 큰 형부인데 그러니까 큰 사위 코가 꽤 큰데 너무 작게 그려서 제가 아버지 옆에 이거 좀 크게 그려야 되는데 그랬는데 이미 색연필로 한 거라 색연필을 수정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다시 그리기도 뭐해서 그 옆에다 그냥 선을 다시 한번 넣은 거예요. 근데 성격이 깐깐한 사람은 이런 거 못 참아해요. 다시 그린다고 하거나 이걸 어떻게 가운데 잘못 그렸던 부분을 지워달라고 하거나 그럴 텐데 이걸 그대로 놔뒀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놔둔 이 채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그냥 참을 수 있다면 잘못됐거나 잘못 그린 그림은 없어요. 오히려 그 오류가 남아서 더 재미난 그림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림을 앞으로 그릴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 팁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실수한 그림들이 나중에 보면 훨씬 더 재미있고 이야기가 풍성한 그림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그 색깔을 보시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이게 얘기를 좀 춘하 씨랑 저랑 얘기를 나눴어요. 그 춘하 씨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머리는 다 까맣고 옷도 다 색깔도 튀티한 색이 많고 이런데 그대로 그리면 머리는 다 똑같고 너무 재미가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보이는 대로 색깔 안 하시고 머리이지만 그냥 크레파스 색깔 여러 가지 있으니까 아버지가 그리고 싶은 색깔로 그냥 칠하세요. 그렇게 해서 실제 옷 색깔을 그대로 그린 것도 있기도 하고 그 옷 색깔을 당신이 보시기에 앞에 한번 그렸던 색깔을 또 피하셔요. 그렇게 해서 다양한 색깔을 그러니까 색깔놀이도 하신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지금 이 머리 모양이 까맣거나 예를 들면 고동색이거나 그러지가 않고 이런 푸른색도 있고 지금 샛노란 머리도 있고 이 큰딸이 머리를 노랗게 염색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춘하 씨가 마음대로 그린 거예요. 다양한 색깔을 재밌게 써보고 싶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색깔의 조화를 염두에 두셔서 같은 색깔은 한 화면 안에 안 쓰시려고 당신이 스스로 그렇게 색칠을 한 그런 화면이에요. 재밌죠? 저만 재밌나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다 그린 줄 알고 마음을 놓으셨는데 그 다음 장면이 아까 우리 그 토닥토닥 관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돌제비 때 헤어졌던 그래서 아기 때 헤어졌으니 그 얼굴이 뭐 기억이나 나며 아무 정보가 없죠. 여러분이 보실 때 그러면 이 얼굴을 어떻게 그리셨을까요? 이 장면에서 한참 머물러 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그림을 그러면 뭘 보고 그리셨을까? 사진도 없고 그냥 아기 때인데 그 아기 때의 모습을 또 그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는 처음에 그렸던 건 아니에요. 이 장면은 나중에 이 이야기로 그림책을 그리기로 결정하고 났을 때 제가 추가로 이때는 이제 제가 집에 내려갔죠. 시골에 내려가서 안방에서 아버지랑 같이 아버지 이 그림을 그리시도록 제가 그 도구랑 다 가져가서 그리신 건데 그러면 이 숙녀를 아버지가 도대체 어떻게 그리느냐. 너무 공허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도화지에 이렇게 그린다는 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쁜 제가 모델을 썼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이 그림책을 보신 분들은 다 얘기하시는데 저희 언니들이나 다 성화예요. 너무 셋째 딸만 편애했다. 셋째 딸을 가장 예쁘게 그리고 다른 딸들은 그만큼 안 예쁘다. 부당하다. 공평하지 않은 세상이다. 막 이랬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릴 수가 없어서 근데 어쩌면 아버지 피를 물려받은 이 셋째 딸을 보고 그리면
70년도 넘게 헤어진 그 돌제비 딸을 상상하는 게 좀 수월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아버지 앞에 이렇게 앉아서 모델을 섰어요. 한 모델 서는 건데 밑그림 그릴 때까지 하는 거니까 한 30분 정도 됐을까요? 그 안방에서 아버지가 저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를 보고 아버지 상상해 보세요. 아마 아버지 피를 물려받았으니까 저희랑 닮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춘하 씨가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으면서 그럼 그렇게 해볼게 하고 그리셨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제가 이렇게 고개를 약간 이게 좀 5도쯤 기울어졌잖아요. 제가 이렇게 기울지 않았는데 이 5도쯤 기울어진 얼굴이며 이 입술 모양이며,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사람 얼굴이 나와서 사실 저는 되게 놀랐어요. 그리고 저나 저희 언니들이나 그러니까 아버지 자식들이랑 식구들끼리는 우리끼리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름이 숙녀, 이름도 예쁘죠. 숙녀 언니가 진짜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저희끼리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머리 모양도 그 춘하 씨가 마음대로 이렇게 정하신 건데 이 그림이 완성됐을 때 저는 약간 좀 먹먹해졌어요. 잠시만요. 마이크. 그러니까 이 그림이 숙녀 언니를 실제로 닮았는지 아닌지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막막한 그 70년도 넘은 거리를 뛰어넘어서 그 헤어진 딸을 그리는 아버지 춘하 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근데 뭐 그림 그릴 때는 거기에만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에 빠져있진 않을 거예요. 감정에 빠져있으면 그림은 못 그려요. 그림 그릴 때는 그것만 집중해서 그리기 바쁘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책이 나오고서 보셨을 때는 아버지도 감회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제가 오래 머물렀고요. 그리고 아까 김동원 토닥토닥 여기 관장님이 이 숙녀 언니 그렸나 안 그렸나 이것부터 찾았다는 얘기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그림책 이걸 보신 독자분들 중에 난 이런 독자분은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한숨을 놨죠. 숙녀 언니 안 그렸으면 혼날 뻔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이 장면을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춘하 씨가 지금은 멀리 떠나셨지만 근데 사실은 가장 가까이에 계시다고 느껴지는데 그 남북 교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너네 가서 만날 거지. 그리고 혹시 못 살면 도와줄 거지. 그리고 계속 서로 왕래하며 살 거지. 이렇게 저희하고 약조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교류가 되기를 사실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숙녀언니한테 좀 미안해요. 춘하 씨를 저희가 뺏은 것 같은 느낌도 저는 있거든요. 아버지는 영영 돌아가지 못할 줄 모르고 그때 처음에 여기 남는 걸 선택을 했는데, 왜냐면 그때 돌아가면 그때 교회 다니고 이랬기 때문에 반동 문장이 찍혀 있었는데 뭐 좀 복잡하더라고요. 간단하지 않고. 그래서 조금 이따가 가야지 생각했는데 이렇게 영영 헤어지게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 보면 이제 이거는 나중에 이야기책으로 엮으려고 하면서 그린 그림들이죠. 이건 제가 그린 거예요. 춘하 씨는 이렇게 잘 못 그려요. 이건 제가 춘하 씨를 보고 그린 그림인데 읽어볼게요. 내가 왜 이리 오래 산다니? 내가 살아서는 고향에 못 가겠지. 이산가족 상봉 신청해도 떨어지기만 하고. 이 다음에 너희가 찾았으면 좋겠다. 그 그림 보시면 저기 나와 있지만 책 읽으시는 춘하 씨, 그 다음에 아들 전기 면도기로 면도하시는 춘하 씨, 제가 아버지 여기 좀 보세요 하고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디서 배우셨는지 하시고. 근데 결코 다정다감하거나 그러신 분은 아닌데, 그래서 아버지의 이런저런 모습을 제가 이 장면을 구성하기 위해서 사진 찍어서 그린 거예요. 아버지는 절대 이렇게 잘은 못 그리십니다. 그 다음 마지막 장면이에요.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제가 이제 상상력을 발동을 해서 기차를 보면 평양에서 목포까지 이어지는 기차, 평양에서 부산 가는 기차, 뭐 평양에서
서울에서 방향을 틀어서 강릉 가는 기차, 뭐 방향이 많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평양서 가장 먼 곳 중에 하나인 목포 가는 거를 이렇게 여기다 그리고 제가 글을 먼저 읽으면 너희는 꼭 서로 만났으면 좋겠다. 만나서 서로 왕래하며 살면 좋겠다. 이렇게 끝냈어요. 그러니까 그림책은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야 되고 저는 이거는 꼭 이산가족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이산가족이 1000만이 넘으니까 어마어마하죠. 우리 모두의 문제라기보다 어떤 약속 같은 거 다시 만나야 되는 그렇게 생각해서 여기 그림에도 있는데 제가 기차라는 색깔을 칠하다가 처음부터 덜 칠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하다가 덜 칠했어요. 의도적으로. 하다가 문득 멈췄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만나야 하는데 아직 못 만나고 있는 거, 서로 왕래 못하는 거, 아직 못하고 있는 그 미완성의 것을 색을 덜 칠하는 걸로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필하고 색연필로만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이게 지금 서울이나 대도시에 가보면 이런 커다란 밥그릇 같은 화분이 있잖아요. 가로수에. 여기도 칠하다가 이렇게 멈추고. 이건 우리가 교류할 때 그때 제가 칠할게요. 책 다시 그때 2세나 3세 아니 2세 3세가 아니라 개정판을 그때 다시 낼게요. 뒷이야기도 쓰고. 그래서 너희는 꼭은 여기까지 읽어드리는 것은 여기까지 마치고 사진을 좀 같이 볼게요. 춘하 씨가 이때도 지금 보실 사진은 춘하 씨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제가 조금씩 스냅 사진처럼 찍어놓은 게 몇 장 있는데 이렇게 나중에 그림책으로 만들어낼 줄 알았다면 좀 정성 들여서 잘 찍고 그럴 걸 그때 그냥 스냅 사진처럼 얼른얼른 찍은 거라 사진 상태가 이렇게 막 썩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한테 90살 넘으신 고령의 할아버지가 이렇게 작업하신 거를 보시고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우 그림 그리는 거 아우 아무나 할 수 없어 뭐 이런 핑계를 못 대시게 제가 요 사진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여러분 보시면 지금 누가 사위고 누가 90살 춘하신지 알겠죠? 사위가 원래 버릇없고 그런 분이 아니고요. 이 둘째 사위분이 춘하씨 앞에서 모델을 30분쯤 서고 나서 1분 전이에요. 종료 1분 전. 그러면 5분 정도 얼른 할게요. 모델은 서고 나서 이제 사위는 TV 편하게 보고 사위랑 춘하씨랑 사이가 편하니까 하고 춘하씨는 지금 이제 밑그림에 색연필로 선을 따고 있는 거예요. 다음 장면요. 그러니까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위가 버릇 없어서 그런 거 아니고요. 이제 춘하 씨는 몰입 단계로 들어가서 지금 채색을 시작하신 거예요. 연필로 밑그림 그린 거에 선까지는 이제 색연필로 하고 면만 이제 채색을 하는데 다음 장면으로 또 넘어가 주세요. 그냥 여러분 그냥 편히 보시면 되겠어요. 저 수면 양말은 외손녀 거 수면 양말 빌려 신으시고 장면으로 또 넘어가 주세요. 이게 완성된 둘째 사위 그림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정직하게 그리셔가지고 가운데 한 올 한 올 남은 머리카락까지 너무 적나라하게 했다고 이분의 부인 되시는 저희 둘째 언니가 좀 속상해 하셨어요. 너무 적나라하게 그리셨다고. 근데 둘째 사위의 좀 착한 거, 선한 느낌이 그림에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신기하게. 옆에 이렇게 선 그어지고 이런 거는 연습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나쁘지가 않아서 저는 그대로 놔뒀어요. 그래서 전시 오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저 자국도 그대로 같이 있어요. 그래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다음 장면이요. 이거는 외손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외손자는 모델을 섰는데 이게 쌍둥이 여자 남자의 쌍둥이인데 그 외손녀는 자기 얼굴 부어서 지금 모델 못 쓴다고 안 해가지고 지금 춘하 씨가 그 외손자 보고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제 생각에 20분에서 30분 정도 다음 장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 사이에 제가 이 아이는 되게 내성적인 아이인데 그 사실은 모델 서기 싫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서달라고 하니까 참아. 그러니까 제가 모델 서달라고 했으면 아마 안 했을 텐데 나중에 이제 그림 그려진 거 보고는 이 녀석도 좋아했어요. 그 그림 그려진 거 왼편에 있는 게 자기인데 그 다음 장면으로 또 넘어가 주셔요. 그 여자아이는 그 윙크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을 보고 그린 건데 저희 춘하 씨가 나중에 그 전시하려고 액자로 이렇게 만들고 했을 때 전시장에 와서 그림을 보고는 자기 그림이 제일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요거는 이게 보면 약간 귀신 같죠? 시커먼시커먼하고 이게 지금 큰사위랑 큰딸이랑 그 외손주랑을 사진 보고 그린 밑그림인데 처음 밑그림이 이랬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셔요. 처음 밑그림을 그렸을 때 모습이 이랬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사진도 포함을 시켰어요.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 아마 그 색연필로 딴 장면이 나올 텐데 색연필로 따니까 이제 좀 그림 같아졌죠. 그 다음 장면으로 또 넘어가 주세요. 이제 여기 면은 이제 크레파스로 칠하는데 크레파스로 칠하는 면을 그 춘하 씨가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넣어서 이렇게 칠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아, 그리고 이 장면에서 좀 머물러 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힘드실 때 이게 1인용 둥근 소파가 있는데 이렇게 쉬셨어요. 이렇게 쉬시는 모습을 제가 그린 거 아까 보셨을 테고요. 다음 장면으로 또 넘어가 주세요. 요게 이제 그 쉬고 계실 때 모습을 제가 그때 그린 거예요, 요거는. 근데 이걸 다시 그릴 필요가 없어서 요거 그대로 실은 거고요. 그 다음 장면요. 드리면 그때 바로 그리는 그림하고 예를 들어서 사진을 보고 그리거나 이렇게 기획을 해서 이제 그림책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 개념이 있는 상태에서 그리는 그림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장면이 넘어가서 말하는데 아까 그 춘하 씨가 쉬고 계셨을 때 그 그림은 제가 그린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그 현장에서 바로 그릴 때 그 맛이 살아있는 느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거 이제 요거는 다음 장면으로 또 넘어가 주셔도 돼요. 그 엄마 사진을 보고 그리시는 모습이에요. 열심히 그리시죠. 다음 장면으로 또 바로 넘어가 주세요. 이제 바로바로 넘어가 주세요. 그 장면 뜨고 나면. 그래서 그 평소에는 서로 사이도 별로 안 좋고 맨날 그 티격태격 하시고 다정한 말 한마디 별로 주고받고 실제에서는 그러시면서 이 그림 그리실 때는 얼마나 정성껏 그리시는지 좀 그랬어요. 아, 요거는 그 옆모습 그리던 장면이네요. 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셔도 되고요. 아버지가 저렇게 쪼그려 앉는 거는 저 자세가 가장 편하기 때문이에요. 보시는 분들은 힘드시겠다 싶을 텐데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아버지는 허리가 안 좋으셔서 저렇게 앉을 때가 가장 편하다고 하세요. 네, 작가님 혼자 이런 사진 이야기와 또 그림 이야기들을 또 혼자 하시느라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림책이 원체 좋아서 그 이제 방송을 넘어서 이 랜선을 타고 그 감동을 전해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작가님의 이 시간 채워질 시간은 여기 전시장에 사실 엄청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연령대가 참 다양하게 많이 가셔서 방명록들을 그렇게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이거 끝나면 얼른 읽어봐야죠. 네.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준비를 먼저 했고요. 그래서 못 읽게 하셨구나. 네, 비밀이거든요.
보다가 저도 이렇게 마음이 좀 일렁여가지고 아. 네, 그런 것도 있었고요. 순간순간 아까 저희 유튜브 이제 방송 중에 댓글을 주신 분도 아. 계셨어요. 제가 먼저 그거를 좀 네, 작가님께 알려드리려고 예, 먼저 네. 준비했습니다. 뷰를 쫑긋. 저희가 아까 추다씨라고 했잖아요. 네. 제가 그 어르신을 추다씨라고 하기가 좀 그래요. 그렇지만 네, 아까 된다고 하셨으니까 여기 댓글 추나 씨가 좋아해요. 그러면 그쵸. 할아버지라고 하는 것보다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보다 추나 씨라고 하면 더 좋아해요. 네, 그래서 유튜브에 네. 그 댓글로 아까 추나 씨 표현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남겨주신 분이 있고요. 아버지와의 추억만으로도 행복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남겨주신 분도 계셨고요. 또 하나는 실향민이라고 하면 슬프게 생각했었는데 추나 씨를 통해 슬픔이 아닌 희망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네, 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추나 씨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희망을 보는 댓글들이 있었고요. 또 방문하셨던 그 분 중에 실향민 분이 정말 계셨었대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아, 그런 때는 제가 있었으면 네, 좋았을 걸. 연령대도 비슷한 분이 다녀가셨었대요. 근데 본인은 그런 옛 기억을 잘 기억을 못 하셨는데 어떻게 추나 씨는 이렇게 기억을 하셔서 그 그림책까지 내게 됐는지 감동이 좀 있었고 마음도 뭉클하고 위로를 얻고 간다고 비록 방명록에는 못 남기셨지만 저희가 그 마음을 잘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네. 네, 분명 이 전시는 아까 작가님 말씀하셨처럼 어떤 위로가 되고 약속이 있었던 전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늘 이렇게 원화 전시를 할 때 작가님과의 만남을 하는 이유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듣고 그림책을 좀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그쵸. 네, 사실은 그런 목적에서 작가의 만남을 합니다. 아까 못 보신 방명록을 제가 드디어 이 시간 조금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보통 여러 가지의 방명록이 있었는데 다양한 연령층에 다녀갔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어린아이의 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림 정말 잘 그렸어요. 어떻게 90세인데도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세요? 5살짜리 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이런 게 제일 좋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5살과 90살의 교감. 그럼요. 그리고 그런 그림도 있었어요.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림을 정말 잘 그렸다. 근데 제가 아까 그 추나 씨는 농사일을 하셨으니까 근데 그림을 그려볼까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 궁금했던 건 네, 작가님의 프로필을 보니까 네. 그림 전공한 프로필을 제가 못 찾았어요. 네. 그런데 아까 그림책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 셋째 딸 문제야. 공부를 잘 시켜놨더니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갔다라는 그 답을 제가 찾았거든요. 네. 네. 어떻게 그림을 되셨는지 잠깐만. 잠깐 짧게 네, 네, 하면은 네. 그림은 음악처럼 음악보다는 그래도 하기가 쉬운데도 예술가들만 전공자들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답답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그러니까 우연한 기회가 별게 아니고 미술치료 공부를 제가 좀 했어요. 미술치료 공부를 하면은 미술 숙제를 해가요. 그리는 거. 그리고 그건 뭐 누가 점수를 매기거나 잘 그렸다 못 그렸다를 하는 게 아니니까 정말 그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그냥 그릴 수가 있었어요. 그 숙제를 해가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려도 아무 문제가 없구나. 거기서 시작됐어요. 여러분 시작하세요. 아까 작가님께서 창조적 자아를 이렇게 깨우쳐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제 배를 보면서 창조 자아야 깨어날 수 있겠니? 이렇게 계속 제 안에 있는 자아를 자꾸 두드리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그게 이제 건드려지고 났을 때는 좀 열심히 해야죠. 네, 맞아요. 그 꾸준함과 성실함이 또 답이 있죠. 아마 추나 씨도 그렇게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씩 그려나가는 일, 그리고 풍경화 그리는 일, 그런 일들이 꾸준하게 있어서 아마 더 이 그림책들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방명록 중에 그런 방명록도 있었어요. 올해 20살 된 조카가 미술대학에 갔대요.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그림에 관심이 없던 이 분이 조카가 미대에 간다고 하니까 그림 전시회를 보러 왔대요. 근데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작가의 말씀, 작가의 노트 중에 그림 그리는 것이 재미있어라는 말씀이 와 닿았는데, 그래서 그 그림을 재밌게 그렸으면 좋겠다라는 조카를 향한 마음을 또 남겨주고 가셨어요. 좋네요. 네. 그래서 아까 아버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 추다 씨는 농사일 하시고 또 이렇게 좋아하시는 그림을 또 그리긴 했지만, 그래도 원체 그 안에 그림 그리고 하는 그런 손재주? 이런 게 좀 있으셨을까요? 손재주가 좀 많으세요. 그러니까 네. 무슨
특출난 천재적인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 손으로 뭔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일이 온몸을 다 쓰는 일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봄, 여름, 가을은 농사 짓는 사람은 계속 바쁘잖아요. 근데 가을 지나고 겨울에도 손을 안 놀리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벼농사를 주로 했는데 볏짚이 나오잖아요. 볏짚이 집 마당에 이렇게 집채처럼 쌓여 있어요. 그걸로 이제 불도 떼고 가마솥 불도 떼고 그랬는데 그걸로 아버지는 가마니를 짜고 새끼를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 꼬는 게 지금이야. 아니, 그때도 일일이 손으로 꼰 건 아니지만 기계가 이제 들어와서 처음에는 손으로 꼬다가 나중엔 기계로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손을 안 놀리고 계속 손으로 뭔가를 하시고, 그거조차도 일감이 없을 때는 아버지가 목수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학교 짓는 일 있다 뭐 이렇다 하시면은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다 알아내셨는지, 지금은 인터넷이 있어서 뭐 이렇게 알아보고 가지만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그러니까 몸을 놀리시질 않았어요. 그거는 손을 놀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수일 계속 손을 쓰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날마다 쓰신 그 일지. 농사일지로 손을 계속 쓰시니까. 그 그런 거. 농사일기도 조금 사실 궁금해요. 어떻게 나중에 한번 꼭 이 책 뒤에 후기로 한번 저희가 꼭 토크 시간을 만들어 주세요. 제가 재밌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럴까요? 네. 토크 시간을 만들어 주시면 그것도 하고 그림도 같이 그려요. 그림을 얼마나 만만히 여긴다고 하면 안 되지만, 그림이 얼마나 만만한 내 동무인가, 내 일상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동무인가를 그 토크 시간 만드세요. 그럼 네. 그거 하게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생기신 분들이 방문록에 또 남겨주셨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요, 제가 가장 마음에 남았던 글이 있어요. 내 인생에도 끝에까지 그림과 꿈이 있을 것 같은 전시입니다. 어머, 네. 되게 뭉클한데요. 그쵸, 저도. 뭉클하죠. 이게 춘하 씨가 바라던 꿈의 전시가 이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꿈과 어떤 그 끝까지 함께한다는 그 말이 이 방문을 훑어보면서 저한테 콱 와닿는데, 역시 작가님에게도 지금 훅. 그죠. 맞죠? 이런 말은 들으면 어느 누가 훅. 근데 이제 춘하 씨는 이런 거 관심 없고. 춘하 씨는 이제 그리고 났으니까 이제 딴 거 이제 또 그럴 텐데, 그림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림책이나 이런 전시도 그렇고 작고 소박한 거지만 결국은 나누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림책의 역할이라고 하면 뭐 좀 너무 딱딱한 말이긴 하지만, 그림책의 쓸모, 그런 거가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이분 궁금해요. 이 방명록 남겨주신 그러니까. 분. 그림책을 한번 내실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뭔가 이분의 창조적인 자아도 깨어나서 뭔가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그럼요. 왜냐면 그거를 자기 그거를 펼쳐내는 그 형식은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만들어가는 방식조차도 창조적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림책은 그 중에 그냥 한 가지일 뿐이에요. 맞아. 한 도구인 수만 가지. 거죠. 네. 맞아요. 그림책은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가 와서 그림 전시를 보고 방명록을 남기면서 다시 소통하는 것처럼 다양한 연령층의 어떤 이야기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매개체 중에 하나인 것 너무 같아요. 좋죠. 네. 그래서 많은 다양한 층의 어린아이부터 아까 꼬물꼬물한 글씨로 썼던 어린아이부터 아까 또 같은 실향민의 입장에서 오셨던 분처럼 다양한 분들이 다녀가셨는데요. 제가 엉뚱한 얘기 1분만 네네네. 해도 돼요? 1분 30초 해도 1분 30초. 잠깐만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이 책을 읽어줬대요. 쑥갓꽃을 읽어줬더니 애가 한 아이가 한참 이렇게 듣더니, 선생님, 이 할아버지는 오래 살고 싶겠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이 이렇게 책으로 나오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걸 자기는 몰랐을 텐데 이제 알지 않았겠어. 1학년짜리 애가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책이 나오고 하니까 이 할아버지는 지금 90살이라고 했는데 더 오래 살 수 있겠다, 이런 말을 아이들이 하더래요. 그래서 애들 좀 웃기죠. 아이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뭐 애들이 무슨 1학년 아이가 그림 평을 하는 게 맞지 않지만 아이들은 또 그렇게도 생각이 되나 봐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는 그 다음에 더 오래 산다는 말이 조금
적인데 오래 살고 싶으시겠다. 그렇게 아이들이 또 1학년짜리 아이들은 반응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아마 1학년 아이의 마음뿐만 아니라 저희 마음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춘하 씨의 그림이 더 사실 보고 싶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박명록에도 또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두 분 행복하세요라고 남겨주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춘하 씨를 좀 더 평안한 곳으로 보내드리긴 했지만 그림으로 좀 더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저희한테는 또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아까 초등학생 그 마음처럼 우리 마음에 지금 춘하 씨의 그림을 본 다녀간 많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 두 권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되게 의아해요. 사실 나의 아버지나 나의 어떤 누군가의 그림을 이렇게 돌아가신 분, 약간 그런 그림을 보면 자꾸 뭉클할 것 같은데 너무 유쾌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오늘 되려 더 행복했던 시간이었고요. 그 작가님의 그 수필집이 또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네. 마음을 퍼득친다라는 이 책처럼 혹시 이 두 그림책, 이 그림책에 대한 에세이를 네. 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 두 그림책에 대한 에세이예요? 네, 뒷이야기들이 궁금한 것들. 뒷이야기. 그럼 왜 짧은 책이 될 텐데? 그거 어떻게 한도 끝도 없이 써요? 정말. 그가 좀 기대가 돼가지고요. 네.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아까 왜 그림책에 약간 색칠이 덜 된 약속을 그런 이야기들도 그런 일처럼 왜냐면 그렇게 하면 또 이야기가 될 수 있겠구나. 네. 그래서 그리고 못다한 이야기 좀 넣어서. 못다한 이야기. 네. 그러네 또. 네, 우리 궁금한 춘하 씨 이야기를 또 두 번째 책에 좀 에세이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죠. 그림의 끝까지 그림의 어떤 꿈과 좀 마음에 담아두고 싶다는 것처럼 우리 춘하 씨의 그림을 통해서 저는 사실 좀 희망을 봤어요. 왜냐하면 아까 작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약속해야 할 일들이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꼭 통일은 아니지만 좀 숙녀 언니처럼 만나야 할 사람들 좀 만나게 해주는 그 의무도 저는 남아있는 저에게 좀 있다고 저는 그림책을 보면서 느꼈어요. 우리가 뭔가 커다란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좀 더 해야 할 일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춘하 씨가 많은 숙제를 주고 갔네 이런 생각이 저에게 좀 들었고 이 책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다양하게 좀 더 많이 익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네, 오늘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 이 또 추운 날씨에 오셔서 이 그림 원화들 하나씩 다 거시고 또 그 가족분도 많이 다녀가셔가지고 저 몰라요. 박명록에 아버지 그림 잘 보고 가요라고 해주신 분도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사이가 이렇다니까요.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요. 그냥 몰래 왔다고 하고 여기 와서 듣잖아요. 네, 그런 딴 따라가죠. 네, 맞아요. 맞아요. 딴 따라가죠. 근데 그런 유쾌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시가 또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네, 그런 전시가 아쉽게도 저희가 내일로 이제 마감이 되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라요? 맞아요. 1월 초에 이걸 준비했는데. 네. 그래서 오늘 작가의 만남을 통해서 혹시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은요, 여기 여주 한글시장에 오셔서 빈집 예술공간, 첫 번째 예술공간에 오셔서 한번 다시 보시고요. 보시고 난 이미 봤어 하셨던 분들 오늘 작가의 만남 보셨죠? 더 풍성한 그림들, 왜 콧구멍 옆에 있는 선들이 또 하나인지, 왜 머리 색깔은 절대로 의도한 게 아닙니다. 노란색인지 아셨죠? 네, 그 그림들을 다시 보시면서요, 그 감동이 더 배가 되는 내일까지 마무리니까요. 좀 시간 느껴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너무 수고하신 우리 작가님께 제가 대신 박수를 먼저. 아니요, 저도 선생님께 박수. 네, 박수를 드리고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작가의 만남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소감 한마디만 남겨주실까요? 소감요? 네. 이 유튜브는 정말 익숙해지기 힘들겠구나. 우리 아버지 말투로 익숙해지기 힘든 것이로구나. 반갑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